그래서 2번 문항은 뭐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나와 다 각각의 입장을 근거로 삼아 라의 도표에 나타난, 근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헷갈려가지고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쓰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자, 국가군 B와 C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지를 답하라 그랬잖아. 근데 뭐야? 앞에 조건이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서 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안 구조가 제시문 나에서 봤을 때 어떤 국가가 더 이상적일지를 결정 내려주고 근거를 써줘야 되고, 다의 어떤 입장에서는 어떠한 국가가 더 이상적일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고 근거를 써주는 형태로 답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 구성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더라고. 그래서 그냥 B와 C 가운데 B가 더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하고 나에서는 다에서 이렇게 막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각각의 입장을 근거로 삼는 거잖아. 각각이라고 하는 둘을 찢으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나와 다를 찢어서 각각 어떤 국가를 더 이상적으로 볼지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고, 자, 이 밑줄 한번 그어볼까? 이유를 설명할 때 이 이유가 구체성을 띠는 거야. 오늘 이거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 되게 구체적인 어떤 이유를 학생이 설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요 2번 문항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입시에서 논술 문제를 출제하는 원리가 뭐 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뭔가를 활용해서 논의를 이제 구성을 시킨단 말이야. 논의를 구성을 시키는데 보통 이 논의를 구성을 시킬 때 사례가 많이 나와. 구체적인 어떤 사안이 많이 나오고 어떤 상황이 나오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떤 자료도 하나의 사례 성격인 거야. 조사 사례, 통계 사례, 실험 사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주고 이것 속에서 논의를 구성을 시킨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례나 사안이나 상황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뭐냐면 되게 개별적이고 특수성이 있는 거야. 따라서 이 논의 구성을 할 때 구체적인 근거가 승부야. 요 사안, 상황, 사안과 결합시켜가지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되게 승부가 돼. 그래서 보통 이제 활용할 때 여기서 원리 차원의 어떤 이론이나 개념을 주고 얘를 활용해서 우리가 특정한 사례나 사안에 대한 구체적 수준의 근거를 내가 만들어가면서 필요한 논의를 만들어야 돼. 그게 평가가 됐든 설명이 됐든 해석이 됐든 견해가 됐든지 간에. 뭐 성균관대학교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출제하는 학교죠. 2번하고 3번에서. 연세대학교도 결국 본질은 1번만 비교 분석, 1번에서 이거를 분석을 시키는 거야. 원리를. 특정한 입장이나 관점이나 주장을 분석을 시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2, 3, 4번을 다 풀어가는 거야. 근데 2, 3, 4번이 항상 보면 성격이 2, 3, 4번이 어떤 비문학 원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례나 사안이나 현상이 나와.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할 거면 내가 가지고 오는 원리 차원의 개념과 내용과 논리를 그 사례 속에서 풀어내야 돼. 구체화시켜내야 돼. 그게 구체적인 근거 설정 능력이거든. 만약에 이제 1, 2강 왔던 친구들은 기억해야 할 게 이타적행위 문제 풀 때 한번 기억해봐. 이타적행위에서 기업의 어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기부는 증가하지 않고 거액 기부는 증가하지 않고, 그치? 개인들의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소액 기부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현상이었죠. 현상, 사회 현상, 상황. 왜 그런지를 설명하라 그랬지. 그때 뭐야? 이 왜 그런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우리가 막 추론해서 만들었었어야 돼. 제시문에 있는 게 아니야. 제시문은 그냥 뼈대만 주는 거지. 원리 차원의 개념과 논리만 주는 거야. 이걸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사례 속에서 최대한 풍부하게 구체적인 근거로 얘를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연세대학교도 1번을 제외한 2, 3, 4번 문제는 수험생이 자기 어떤 탄탄한 논리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논증, 뭐 해석적 논증이 됐든 평가적 논증이 됐든 비판 논증이 됐든 자신의 사고력을 기반으로 이 구체적인 근거를 되게 힘있게 만들어가는 느낌이 딱 들어줘야 돼, 답안에서. 베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제시문은. 제시문 뭐만 줘? 아주 출발로서의 원리 차원의 개념과 논리만 준다는 얘기지. 이거를 상황 속에서 구체화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사고력, 추론적 사고를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만만한 문제가 아니야. 한번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 자, 보자. 사실 뭐 자료에서 이건 읽어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매번 얘기했던 거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전체적인 경향성과 추세를 과감하게 보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했어.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볼 만한 좀 세부적인 특징점이 없나를 따지자 그랬지? 그래서 내가 뭔가 전체적인 경향성의 세부적인 특징까지 잘 뽑아놓고 나중에 버릴 건 버리고 활용할 건 활용하면 된다 그랬어. 지난 시간 예수적 성취 문제가 그랬던 것 같아.
일단 자료 해석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석은 잘하는데 특징을 누락시켜버리니까 주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자료의 특징을 누락시키니까 좋은 답안이 안 나온다 그랬어. 자, 그럼 보자. 27개 나라 행복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고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수학적 개념이 나오지만 전혀 수학적인 능력은 필요 없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그냥 개념만 이해하면 되는 작년 모의고사 문제처럼 연세대학교 그거죠. 자, 보자.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B하고 C 국가 중에서 어느 국가가 더 이상적일 거냐를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C하고 B 국가를 위주로만 분석하면 돼. 알겠어? A하고 D는 별로 건드릴 필요도 없어.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만 여러분들 오늘 알아야 될 거는 선택과 배제 논증. 요거 좀 써놔. 선택과 배제 논증이라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했으면 선택한 건 내가 지지해주고 배제한 거는 또 비판해주는 거를 항상 결합시켜서 논의를 만들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C 국가가 이상적이다라고 할 거면 왜 이상적인지에 대한 근거를 쓰고 그 다음 뭐야? 왜 B는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 없는 건지까지 써주란 얘기야. 알겠어? 이렇게 해서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어야 돼. 깊이 있게. 논술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선택한 거에 대한 지지를 당연히 해주는 거지만 이게 훨씬 더 깊이 있는 논의야. 배제 비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판 논의를 포함시키는 거죠. 일단 이거는 그렇게 좀 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였었고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 구조를 짤 수 있겠죠. 그거 알아두고 일단 B는 뭐야? B 국가는 산술 평균이 높아. 표준 편차가 높아. 무슨 얘기야? 이걸 행복이라는 주제로 연결시켜보면 행복이라는 오늘의 주제와 1번의 논의와 연결시켜보면 산술 평균이 높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 행복도의 평균이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높다는 건 뭐야? 공동체 전체의 행복의 평균값은 높은데 구성원 간 행복도의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죠. 그 의미 누가 해석 못하냐고. 딱 그 정도의 이제 의미 지원밖에 없어. 그 다음에 C는 상대적인 개념이야. B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 산술 평균이 낮은 편이야. 산술 평균이 낮고 산술 평균이 낮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구성원들의 행복도를 조사한 다음에 수치적 조사를 통해서 평균값을 내보니까 산술 평균이 평균보다 좀 낮은 편이야. 중간값보다 낮은 편이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뭐야? 낮은 편이야. 표준 편차가 낮다는 것은 사회 전체 행복도의 총합 평균값은 낮지만 구성원들의 행복도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얘기죠. 표준 편차가 낮다는 얘기니까. 딱 그 정도의 이제 국가의 특성만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야, 지금. 딴 거 하나도 안 줬어. 이 상태에서 우리는 글자 수에 부합하는 이제 논의를 구성을 해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재심은 나의 입장에서는 어느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야? 재심은 나의 행복의 평등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의 입장이 재심은 입장이라니까? 나에서는 뭐가 더 이상적이야? 당연히 C 국가가 이상적인 거죠? C 국가가 이상적이야. 그럼 뭐야? C 국가가 이상적인 이유를 이제 우리는 구체화시켜야 돼.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근거 구체화야. 쉽지 않다고. 이렇게 들어가면 쉽지 않아. 어떻게 구체적인 근거를 내가 어떤 구체적 근거를 써주지? 라고 하는 거. 단순히 이렇다. 그러니까 이상적이다. 부합한다. 표준 편차 낮다. 구성원 간의 어떤 행복의 편차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이상적이다. 얘에 비해서. 둘을 비교해봤을 때. 더 이상 쓸 말이 없잖아. 더 이상 쓸 말이 없죠. 그래서 자 일단 지지근거 먼저 써보자. 지지근거 먼저 써보면 자 이 국가에서는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주목해야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낮다는 점에 주목을 하는 거야. 이거 의미는 그냥 바로 나오잖아. 그렇지? 어떤 행복도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거잖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근데 나를 보자, 나를 자꾸 보자. 나에서 이 여성이 남편과의 어떤 이런 갈등, 그 대화 속에서 우리한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인륜이니 신이니 천륜이니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었죠. 우리가 그걸 좀 일반화시켰더니 뭐야? 아, 이 C 국가는 C국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해보는 거야. C국가 같은 경우는 어떤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을 중시 여기는 문화라고 볼 수 있어. 자, 개개인 행복을 중시 여기는 문화고 어떤 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개개인의 행복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제도와
규범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 이런 게 구체화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봤을 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국가적 차원에서 개개인의 어떤 행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거를 용인하지 않고 있어. 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또는 개인이 부당하게 개개인의 어떤 행복들이 침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침해당하는 것에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뭔가 보호해 주는 것들이 잘 마련된 국가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시국가의 어떤 사회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왜? 나의 논의를 활용해 볼 수 있으니까. 나의 논의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 보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구체화된 근거를 학생들이 써내야 일단 분량을 채울 수가 있고 충분히 타당한 근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주자면, 팁도 아니죠. 선생님 몇 번 얘기했던 원칙이야. 자료의 특징을 우리가 쓴 거지. 특징을 분석한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자료를 해석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데 자료를 해석한다고 하는 거는 원인 추론. 원인을 추론하거나 시사점을 추론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다 원인 추론한 거지. 그래 안 그래?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을 추론해 본 거야. 이 C국가가 B국에 비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을 한번 추론해 보는 거라고. 근데 그 원인을 추론할 때도 내가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념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념이라고. 여기서 유라고 하는 건 뭐야? 제시문이 있는 거잖아. 제시문에서 우리한테 주고 있었던 정보를 어떤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면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원인을 추론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를 추론해 보는 거야. 왔다가리 하면서. 알겠어? 그러면서 왔다가리는 무슨 말이니? 무슨 말이야? 왔다가리가 무슨 말일까? 왜 갑자기 그 용어가 튀어나왔지? 막 빡친다 그러지? 논술 강사가. 막 그런. 자, 아무튼 이렇게 구체화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 이해되나요? 딱 이 정도 수준의 문제였던 것 같아.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를 바랬던 문제. 그러고 보니까 아까 여성이 강조했었던 내용 다 나와 있지. 개개인의 행복. 어떤 동등한 행복을 중시하는 사회적 문화. 그치? 개개인의 어떤 행복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동등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 사회 제도와 규범이 있었을 것을 추론해 볼 수 있고. 부당하게 어떤 개인의 누군가의 행복 추구가 타인의 불행을 초래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법과 제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 그래서 사회 전체의 어떤 행복도의 평균은 좀 낮을 수 있지만 결국 여기에 초점을 둬야죠. 표준 편차가 낮다는 거.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제시문 나에서는 공동체 전체 행복이 높은 거는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 제시문 나에서는 이상적인 국가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뭐야? 개개인의 어떤 행복 실현에 평등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누군가에 의해서 부당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것들을 자 어때 막아주고 있는가. 이게 될 거니까. 그 측면에서 이제 선택에 대한 지지 근거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나에서는 이 B국가는 결코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 없다. 라는 거지.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거는 얘를 이제 써주면 되는 거야. 이것 때문인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야? 전혀 이러한 것들이 다 용인되고 다시 써주면 돼. 이러한 것들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국가는 나에 살아왔을 때 이러한 어떤 B의 국가는 예를 들면 하나의 어떤 전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뭔가 용인하는 그런 약간 독재 국가로 이어질 염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어. 추론해가지고 구체화시켜가지고. 왜? 지금 제시문에 자료에 어떠한 정보도 없어. 그러니까 핵심 뼈대는 이거야. 표준 편차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자 구성원 간의 행복도의 격차가 크다는 거고 이거를 용인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국가의 목표가 뭐야?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행복의 어떤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고 불행을 겪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 전체 행복을 키우는 게 우선적 목표인 국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나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국가는 결국 뭐야?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수의 희생을 계속 정당화시키는 그렇죠? 그런 어떤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죠? 이렇게 이제 기본 논리를 구성해주면 되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자료 해석을 할 때
일단 특징 분석이 일단 1차적인 승부인데 여러분들이 해석은 잘하는데 특징 분석이 안 돼서 내용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랬지? 자, 깨알같이 얘를 또 지지해 볼 수 있어. 어떻게 지지를 해볼 거냐면 얘는 방금 다 썼던 거야. 자, 이거 봐봐. 전체 행복도의 총합 또한 평균값인 2점대의 초반에 몰려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나의 행복평등론의 관점에서 C 국가를 이상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의 지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게 뭐야? 세부 특징을 활용하는 거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데서 답안의 근거에 좀 점수 차이가 많이 나.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연세대학교 2번과 3번과 4번은 큰 뼈대도 잘 잡아야 되지만 되게 디테일에 강해야 돼. 진짜 디테일에 강해야 돼. 근거의 디테일이 좋아야 돼. 그래야 합격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근거의 디테일을 확보를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일단 제시문들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꼼꼼하게 분석이 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거 다 활용하는 거야. 지금 이 특징에서 이 특징 활용하는 애들 얼마나 있겠니?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구체화하는 근거를 구체화하는 이게 추론이거든. 추론. 구체화하는 추론은 사실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가 맨 땅에 추론하는 게 아니라 나 제시문에서 일반화됐던 그 개념과 내용을 끌고 들어와서 어떻게 얘를 활용해 볼 수 있을까? 라고 내가 접근해 본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수준의 구체화 내용이야.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 자,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일부의 불행을 토대로 행복 총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인 건데 이건 되게 부당한 거다. 이건 상당히 부당한 어떤 사회의 어떤 모습과 운영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봐봐. 이런 것도 사실 이게 이제 근거 설정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 학생들 간에 사실 답안의 수준 차이를 확 만들어주는 내용이죠. 뭐냐 우리가 이 B 국가에 대해서 이제 배제에 대한 비판한다 그랬잖아. 이런 얘기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행복이 양극화가 돼 있어. 구성원 간의 행복도의 격차가 커. 누군가는 공동체 전체의 행복 증진이라는 사회적 목표 속에서 부당하게 희생을 당하고 있어. 참고만 있을까? 제시문 나의 지금 이 여성과 같은 구성원들이 사회 곳곳에서 터지기 일보 직전에 막 불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게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즉 뭐냐면 이렇게 개인 간 큰 행복의 차이, 행복의 양극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잠재 요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면 사회 전체의 행복도는 결국 하락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에 대한 비판을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추가적 설정을 해볼 수 있죠. 어때? 답안에 조금 수준 차이가 나지?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선생님들 이 문제가 처음 공개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볼 때 일단 첫 느낌은 1번에서 승부 났겠네. 근데 애들이 2번에서 글자 수가 안 나와가지고 엄청 고생했겠다. 쓸말 없어가지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문제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막상 또 집중해서 접근해서 우리가 구체화된 근거를 추론한다고 치면은 타당하게 우리가 적절하게 설정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은 꽤 많았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제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들은 뭐다? 구체화된 근거를 누가 얼마나 힘있게 만들어내고 이끌어내는가 라는 데서 승부다. 그리고 이제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경향성, 추세 말고도 이렇게 세부 특징을 활용한 부분들도 굉장히 유용하다. 그러니까 좀 꼼꼼해야 된다. 좀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제 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야? B 국가가 이상적일 거야. 근데 이제 제시문 나에서는 이 여성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입장과 좀 관점들이 많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근거들을 좀 우리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거리들이 좀 많았는데 이 그냥 공리주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었던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근거를 구체화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문항에서.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얘를 이제 비판할 때는 행복도의 평균이 전체 평균을 하회한다는 것. C 국가에 비해서 자 격차는 좀 높지만 전체 행복도의 평균은 C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지. 그리고 얘 입장에 그런 얘기 할 거야. 자, 전체 행복도의 평균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야? 결국 개별 구성원들의 행복도 결국 높아질 수 있다.
난 논리를 펼칠 거야, 얘는.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거는 사회 공동체 전체의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거야. 왜?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것 자체가 결국 그렇게 행복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속해 있는 개별 구성원들의 행복도도 높아진다는 얘기거든. 결국은. 공유주의 원리에 따르면.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냐면 공동체 전체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걸 우선적 목표로 해야 된다. 그러면 개별 구성원들의 행복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이게 타당한 거죠. 그리고 얘도 디테일에 들어가면 표준 편차 또한 0.6 부근에 세 국가가 몰려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값에 조금 이제 가까이 있다는 거지. 일본 한두 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크지만 얘가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가 높은 거지. 상대적으로 높은 거지. 그렇게 표준 편차 또한 중간값에서 크게 멀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개인 간 행복도의 차이가 엄청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B 국가가. 그러니까 B 국가를 옹호해 준다면. 제시문 다에서는. 결국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의 총합이 증진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구성원들의 행복도 증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공리주의 이제 원리 정도를 좀 이제 우리가 차용해서 설명하는 정도로 근거가 설정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평균을 중시하면 공동체 전체 행복의 하향 평준에 하게 되고, 이것 자체가 뭐야? 구성원들의 어떤 행복의 저하를 뭔가 의미하는 거다. 라는 이제 공리주의의 원리 정도로만 얘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구체적인 어떤 논점을 가지고 논거를 추론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거는 다의 관점에서는 그런 논거가 만들기는 쉽지 않았던 거야. 의미 있는 구체화된 논거가 나오진 않아.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아마 글자 수는 채우는 데는 부족함은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오늘의 약간 기준 제시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낮의 시문에서 좀 구체화된 근거를 누가 차별적으로 생산해냈는가에서 좀 차별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 기출 문제는 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2번 문제는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